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뭘까요? 가장 쉬운 단어. 10단위요? 10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10, 내가 10까지 말씀드렸어요. 10. 네, 10단위. 그 다음에 8? 18? 여보세요. 어머. 10, 정답은 19만. 19만이. 아, 19만. 19만. 아, 이제 19만. 단어가 세상에서 되니까. 가장 쉬운 네. 숫자는 국문 단어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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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누르지 말아야 될 전화번호는 뭘까요? 웬만하면 안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네? 119? 네? 119? 119. 아, 119. 또? 누르지 말아야 돼. 112. 112 그렇습니다. 이런 번호는 우리가 웬만큼 안 눌러야 편하게 사는 거 사건 사고가 아닙니까? 났을 때 하는 거네. 네. 하지만 이걸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은 먹고 삽니다. 네. 그분과 함께하는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강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부과 사건입니다. 증여세.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A씨,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남동생이고 B씨는 누나이죠. 이 누나는 이제 아파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5천만 원을 남동생 A씨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네, 계좌이체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노원 세무서는 이 남동생 A씨에게 누나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했죠. 근데 이 남동생 A씨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거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를 했죠. 과연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줄지 과연 A씨의 손을 들어줄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우. 자, 채무냐 증여냐 이걸 입증을 시켜야 할 텐데 그럼.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맞추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왜? 뭐 경험이 있어요? 증여가 이게 금액이 있어요. 네. 금액이 있는데 형제 자매 간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은 비과세인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그 이후에 이제 4천만 원이 되는 세금인데 이분은 빌려준 걸 받았다고 하는데 빌려준 것도 그 차용 증서가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증명해야 될 거. 차용증이 있고 그걸 계좌 이체를 했던 근거가 있어야만 그거를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증여세를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에는 강 작가 앞쪽으로 앉혀주세요. 먼저 얘기하고 싶어. 먼저 얘기하고. 아, 제가 다 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왜냐하면은 얘기하고. 정말 그 자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좌 이체 시킨 거. 빌려줬다는 근거. 그럼 근거만 있으면은 그거를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글쎄 제가 이제 남동생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네. 그 세금 내는 건 솔직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목숨이 저거 할 때 돈이 통장에 있는데 우리 남동생이 평소에 잘했어요. 네. 그럼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줘야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세금을 낸다? 나머지는 아까 강 작가님 말대로 저 이체한 뭐 그 통장 사본이 있을 것이고 차용증 썼으면 있을 것이고 근데 나머지는 그 마당에 목숨을 지금 잃게 생겼는데 그걸 동생을 주고 가야지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 걸 갖다 증여세를 문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세무서에서도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물릴 게 아니라 증여세로. 그렇죠. 알아보고 증거가 있으니까 자, 세금을 물린 이게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그 채무 관계라고 빌린 거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건 증여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증여세를 물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보도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로 연결이 돼서 그걸 알아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항상 빌리기만 하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저는 잘 빌려보고 빌려주기도 네, 하는데 네. 때문에 예, 기도 많이 차용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증거물 그리고 아까 그 통화 있죠 통화 통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용이 되니까 근데 보면은 아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빌렸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생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증거가 안 남잖아요. 아까 우리 이혜성 씨랑 마찬가지로 이건 답이 없는 소리예요. 안 물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세금을 이미 물리는 물렸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는데 아까 통보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좀 그 당사자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안 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줘도 돼요. 네. 누나가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근데 말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전에 수도 네 있다.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받은 건데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 전부 다 지금 모든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그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오. 네, 일반적으로 이 계좌 이체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대법원은 이 계좌 이체 기록이 있는 이상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처분을 받는 상대방이 아하. 소명을 해야 되는 입증을 것이죠.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동생 때문에 입증자료가 없나 보지. 네, 네. 사실 입증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억울하네. 추정을 먼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소명 자료를 내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세법상 개인 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네. 5천만 원을 넘어 넘어가요. 이상이 되는 때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가 딱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맞죠. 부과된 사안입니다. 4,990만 원만 그러니까. 했으면 될 텐데. 네. 야 여러분 4,990만 원만 이렇게 좀 증여받는 과세로 합법적인가요? 너무 아유, 좀. 함부로 쓰면 안 탈세를 지금 되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힘이란 말이 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건가 그게 아닌가? 어찌됐든 잘 들으셨고 보탬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법대로 해라. 예.